예, 안녕하십니까. 유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는 주가가 23,000원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12,000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재반등 시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필옵틱스의 주가를 전이했던 게 자회사 이 필에너지 상장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를 전이했던 건데, 이 필에너지 상장 이후에 이 IPO 기대감이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낙폭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상장 기대감 때문에 고점에 진입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반등했을 때 이 저점에서 6,300원 구간에서 2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 이렇게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개인 물량을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를 거의 3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필옵틱스 차트를 보시면 이 만원 구간에 지금 거래가 되다가 주가를 2배 가까이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단기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전고점 구간을 뚫어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공시를 좀 보시면 이 7월 달에 전환사채 청구를 좀 진행을 했죠. 지금 7월 6일이랑 11일, 12일에 전환사채 8,750원을 청구를 했었는데, 이때 주가를 좀 보게 되면 7월 6일 이때죠. 지금 전환사채 청구했던 일자가 이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주가가 빠질 때는 지금 한 차례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은 물량 5만 주 4억 정도가 남았는데 최소 이 구간 상당 구간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자회사 이 필에너지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지분율이 이 필옵틱스가 이제 80%를 가지고 있었고 삼성 SDI가 20%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필옵틱스가 그 필에너지 주식을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지분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유상증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필에너지 190만 주를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지금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3자 방식이 아니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보통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이 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변동이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주가에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거 예상됩니다. 지금 이 필에너지 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번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지금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필옵틱스 지분이 53%로 변경됐죠. 즉 삼성 SDI도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지분율이 16%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필에너지가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13,000원 120만 주 전환사채 청구권이 7월 14일 날 진행됐죠. 지금 상장 예정일이 7월 26일입니다. 지금 보면은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정정 공시를 좀 보게 되면 지금 보호예수 기간이 8월 14일로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주식을 이 8월 14일까지는 팔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 지분율이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이번에 이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한 그 기업이 이 AIP 자산운용이 이 전환사채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서 지분율 거의 10%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필옵틱스가 지분율이 53%, 이 삼성 SDI가 16% 정도, 이 AIP 자산운용이 10% 정도 대주주 지분율이 변경이 되겠죠. 지금 이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번에 그 지분을 인수한 이 AIP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대표가 허인석 대표로 나오죠. 보시면 대표가 허인석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허인석 대표가 이 삼성 SDI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이력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연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분율이 이 SDI가 16% 정도가 되고 자산운용이 10%가 되기 때문에 26%, 이 정도 지분율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환사채도 보면은 지금 보호예수 없다가 8월 달에 지금 갑자기 보호예수가 설정이 됐죠. 이렇게 전환사채 청구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하단에서 지분을 더 모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관련 공시가 나올 때마다 이 대응 전략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업 전망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이 보도 자료, 그리고 공시 관련 내용을 다 분석해 놨고, 그리고 신규 매수 구간이랑 기존의 그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 추가 매수 구간,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다 대응 전략 넣어 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이 필옵틱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타를 좀 안내를 해 드릴 건데, 단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종목명이랑 그리고 진입가격, 목표가 자세하게 문자로 제가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이 단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8시 30분에서 40분이 이 장전 시간의 거래 시간이죠. 제가 종목을 이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씩 매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발송해드리면은 시장가로 주문을 걸어두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시초가로 체결이 되면은 보통 5%에서 7% 정도 익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단타는 제가 매일 오전에 한 종목씩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오전에 매일 종목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나 여러 종목을 매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히든 종목을 발송해 드릴 건데, 히든 종목을 좀 보시면 지금 3년 정도 매집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저점 대비 1000% 가까이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 제 올해부터 보시면 지금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올 때마다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인데, 지금 하단에서 조금씩 이렇게 재반등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히든 종목은 보통 1개월, 2개월 정도 보유를 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히든 종목을 보내드릴 때는 종목명이랑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 이런 대응 전략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발송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 종목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히든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작성해서 무료로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앞전에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인데, 3월달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9,400원에 추천을 드렸다가 한 달 만에 거의 200% 정도 수익이 났고, 자이글도 3월달에 6,800원 정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 달 정도 만에 거의 50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런 정보들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주식을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 화면 한 장을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주식 지표들은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이런 지표들의 구성 요소나 이런 프로딩을 알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즉 우측에 보시면 이 분배 같은 경우는, 이 분배는 이 상장 주식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레시오나 온페어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말하는 건데, 전치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은 결국에는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적정 주가는 이 EPS, 이 주당 순이익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EPS는 주당 순이익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 당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제외한 이 발행된 유통주식수를 나눈 수치를 말하는 건데, 이 한 주가 1년 동안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1억인 기업이 발행된 보통주가 만주를 발행했을 때, 지금 이 당기순이익을 발행된 보통주로 나누게 되면 EPS가 많이 나오게 되죠. 이 EPS를 아시면은 PER, 주가수익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PER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를 방금 전에 구한 EPS로 나누게 되면 기업의 주가를 10만원이라고 하고 방금과 EPS를 나누게 되면 이 PER 10이 나오게 되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EPS랑 PER을 알면은 이 적정 주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EPS랑 이 PER 같은 경우는 기업의 과거 데이터죠. 이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정 주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 증권에서 쉽게 계산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확인해 볼 건데, 이 삼성전자에서 이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이 펀더멘탈에 보시면 여기 EPS랑 이 PL 값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파이낸셜 서머리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과거 5개년의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여기 EPS랑 PER 값이 나와 있습니다. 5년치의 값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엑셀 데이터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과거 5개년이랑 미래 3년치를 엑셀로 다 옮겨 놨는데, 여기에서 보이시는 미래 EPS랑 PER 같은 경우는 그 증권사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로 갈수록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EPS랑 PER을 곱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했죠. 지금 이 EPS랑 PER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이 되는데, 특히 이 PER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이슈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이 과거 5개년치를 평균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5개년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21.21나 이 값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가격을 내년 지금 PER 가격으로 넣어놓게 되면은 21.21이죠.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1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보유한 값이 내년 적정 주가 대비 고평가인지 아니면 저평가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EPS랑 PER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기업이 적자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투자를 보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